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이다. 권리 분석은 경매 입찰 전에 경매에 대한 정보를 보고 해당 경매 물건의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돈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입찰 전 나의 돈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될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또는 해당 경매 물건에 다른 권리 관계가 얽혀 있어 입찰을 해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입찰 보증금 손해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의 돈을 물어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권리 분석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권리 분석이라고 하면 어렵겠다는 생각부터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권리 분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몇 가지 사항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경매에 참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권리 분석을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오랜 기간 공부하는 특수 권리는 어렵고 상당히 복잡하지만 90% 이상의 경매 물건이 권리상 아무 문제가 없으며 쉽고 안전한 물건에만 투자해도 수익을 올리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잘 모르는 물건은 포기하고 다른 것을 보면 그만이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말소 기준 권리이다. 이 말소 기준 권리는 권리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인수는 내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며 소멸은 사라지는 것이니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말소 기준 권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관계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권리이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두 가지가 있으며 말소 기준 권리 또한 임의 경매에 쓰이는 권리와 강제 경매에서 사용되는 권리로 구분이 지어진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의 경매의 말소 기준 권리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말소 기준 권리를 설명하기 앞서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시작하겠다. 첫 번째,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할 때 그 부동산에 대해 설정되는 권리다. 이 권리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나 동산을 대출의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이다. 즉, 대출자가 집이나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담보 물건의 처분 권한을 갖는 것이다. 돈을 갚는 동안에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의 설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이 필요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주로 우선 변제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 물건을 경매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등이 있다. 둘째, 근저당.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권의 일종으로 채무자가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채무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채무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주로 활용된다. 즉, 앞으로 생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다. 돈을 빌리기 위해 혹은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 집을 담보로 설정하고 은행은 담보를 근거로 하여 담보 물건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진행한다. 보통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만기일이 30년에서 35년을 만기로 잡고 이자나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식을 선택한다. 최근에는 50년 만기 부동산 담보대출이 생겨났다. 즉, 은행은 미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채권액의 120%에서 130%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한다. 대출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근저당을 잡는 이유는 채무자가 대출이자와 원금을 상당 기간 납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하는 것이다. 저당과 근저당은 담보 물건을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비슷한 개념이다. 1,000만 원을 빌려 500만 원을 갚았다면 저당은 저당 금액을 수정해 다시 설정하는 반면 근저당은 총액은 수정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근저당 또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셋째,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채무자가 금전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 불이행 시 자신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하고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하는 것이다. 암호를 해독해서 다시 한번 쉽게 살펴보자. 내가 돈을 빌리고 싶을 때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를 근거로 담보가등기를 등기 설정한다. 담보가등기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는 의미의 등기이며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가등기를 본 등기로 바꿔 경매를 통하지 않고도 소유권을 취할 수도 있다.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에 진행될 경우 가등기권자는 배당 요구를 통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약속하여 계약서를 쓰고 돈도 지불했으나 잔금을 지급하는 사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매매를 했을 경우에도 담보가등기를 설정했다면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담보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른 곳에 매매할 수도 없다. 정리하면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있다. 경매를 하려면 권리 분석을 해야 나의 돈을 지킬 수 있으며 내가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지 파악할 수 있다. 권리 분석을 하려면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말소기준 권리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에 각각 다른 권리를 가진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의 경매의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세 가지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제 경매의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말소기준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